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두 군데 이렇게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해보셨는지 하셨다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직장 생활이라기보단 조직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제가 박사과정까지 갔으니까 그거는 이제 직장 안 하고 네. 뭔가 다른 걸 하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회가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조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 홍보팀장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원이었던 적은 없고 팀장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네. 게다가 제 밑에 그러니까 원래 정규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분이 10명 있었고 비정규직이면서. 다들 뭐 그렇죠. 영화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상황이라서 예. 그렇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50명 해가지고 우와. 처음 하는데 제 밑에 5, 60명의 그러니까 5, 60 명이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드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무슨 교육업체 이사를 한 6개월 정도 한 적 있고 그다음에 이건 사람들이 참 굉장히 놀라는데 골프 매니지먼트 회사에 전무 한 6개월 정도 한 적 있습니다. 골프도 잘 치시나요? 골프 싫어해요. 싫어요. 근데 이제 골프 매니지먼트 회사가 골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니지먼트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골프 매니지먼트 회사의 핵심은 인력 관리예요. 왜냐면 골프장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골프장의 잔디 관리부터 식음료부터 시작해서 골프장에 들어가는 모든 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한 20개 이상, 한 골프장 20개 이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몇 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연줄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정말 진짜요?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말도 안 돼요. 네. 야, 1000명? 사실 조직에 수장을 해도 이게 10명 이상만 해도 말이 많아가지고 진짜 힘들거든요. 저 15명 앞에 있는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단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위로 가면은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럼 그렇죠. 여기 10명 리더들만 하는 관련.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 했습니다. 와, 여러분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 하신 게 아니네요. 저처럼 바닥을 기다가 이제 끝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딱 중간층을 치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취업 분야의 강의와 제가 이제 집필 방송 활동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도 여러 권이 있는데 그때 아마 처음에 읽었던 책이 기억나세요? 이시안의 취업 자기소개서 불펜 노트. 제가 여기 뒤에도 항상 읽고 나면 이런 리뷰를 해놨는데 네. 리뷰도 나쁘지 않게 해놨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악평을 해놨을까 싶어서 다시 읽어봤는데 리뷰도 잘 해놨어요. 10년 전 이상 네, 전에 네. 근데도 네. 괜찮았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래서 저때 취업 준비생이 많이 산 게 아니라 그 취업 준비생을 가르치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 관계자들이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걸 기억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 세 권 시리즈거든요. 자소서 불편노트, 맞아요. 면접하고 적성검사 불편. 안 봤죠. 면접은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어제 급하게 막 소설 찾으면서 교수님 책들 골라냈거든요. 했었는데 어떻게 취업 분야로 또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제가 더 위로 또 대학원 올라가야 때 돼요? 박사 네. 과정생일 때 네. 이제 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신림동에 가서 신림동에 PS8라고 막 생긴 게 네. 있었어요. 적성검사. 네, 그렇죠. 퍼블릭 서비스 애티튜드 네. 테스트 해가지고 행정고시 그때는 외무고시가 있었으니까 행정고시, 외무고시 1차 시험이 그거였어요. 그거는 처음 생긴 거라서 네. 이게 누구도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대학원생인 저한테 혹시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의뢰가 온 거예요. 빠르게 습득했어요. 가르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해보니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커졌습니다, 일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용돈벌이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일이 커져가지고 이른바 뭐 스타 강사는 어쩌면서 진짜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니까 강의를 하려고 딱 들어가는데 10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전에는 또 그런 교실이나 그런 간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커져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계속 하다가 이제 문제가 그때 로스쿨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그럼 로스쿨을 해보자라는 사람들이 8팀에서 그러니까 로스쿨 회사를 제안이요? 만들려는 사람들이 8군데에서 제안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만 이 정도로 내가 좀 약간 상한가라면 네.
내가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조선일보랑 저랑 EBS랑 셋이서 네. 그 루스쿨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쫄딱 망했죠. 안 그랬으면 그냥 그거만 받으면 됐는데 받을 그쵸? 것만 받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됐는데 굳이 만들겠다고 해서 굳이 네, 크게 네, 쫄딱 진짜 크게 그때 말아드셨구나. 네. 좀. 크게 차렸다가 크게 망하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이게 어쨌든 이런 뭔가 정치적인 것과 이런 거 연관되는 거 말고 안정적인 게 무엇일까? 이거는 좀 바람한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안정적인 게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그때 또 제가 미트디트 의치학 대학원에 언어 추론 피- 과목이 있거든요. 피트까지. 네. 그거를 초창기 들어가신 분은 거의 제 책을 보셨을 겁니다. PSAT, PIT, NCS 네, 그런, 전부 다. 그런 것들. 그래서 했는데 안정적인 게 뭘까? 이거는 어쨌든 바람은 불면 날아간다 네. 생각을 해가지고 수능이랑 취업이더라고요. 수능은 이미 산업이라서 네. 뭐 메가스터디 이런 데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막 취업은 아직 산업이 아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취업 쪽을 하게 됐고 이게 2008년, 2009년, 2009년, 2010년 정도 될 건데 그때 아마 돈 받고 무슨 강의를 하는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취업에서. 그 다들 뭐 그냥 학교에서 그냥 특강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있었지 돈을 받고 무슨 강의를 한다 이런 개념은 없었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처음 취업을 하게 됐어요. 저 책도 그때 나온 거예요. 네네. 여기 스타 강사라고 봐도 좋을 텐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기업 소속으로 이제 활동하다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신 거고요. 사실 아니죠. 그 취업 같은 경우는 하게 된 계기가 아예 네. 네네. 그러니까 그 제가 원래 이제 저런 데서 하다가 네. 그러니까 그런 리트라든가 뭐 이런 걸 네. 하다가 취업을 한 계기는 H어학원에서 찾아왔어요. H어학원에서 찾아와서 그 거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빨간 책, 파란 책 나온 거기입니다. H학원 찾아와가지고 그때 선생님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영어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PSH나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가지고 PSH는 해봤자 사람이 한 10,000명, 20,000명 보는 시험이 다 많아야 그 정도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자라고 오셨어요. 오히려 역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때 거기가 그 취업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커뮤니티만 있었지 그런 강의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거기를 꼬셔가지고 그때 한번 추석 때 네.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해보자라고.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 많이 왔구나. 1,000명이 예약을 했는데 거긴 600명밖에 안 돼서 600명 일단 자르고 400명은 대기 이런 식으로 이게 사람 장난 아니다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웃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 강의로 그렇게 1,000명이 왔으니까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유료 강의 깔아보자라고 해서 깔았거든요. 네. 15명. 진짜요? 그때는 왜냐면 취업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돈 때문에 낸다라는 개념이 없어서.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취업에는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네. 추석 다음에 강의를 했는데 제가 면접 강의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안 되죠. 추석 다음에는 자소서가 들어가야 될 때라. 이력서 먼저 하고 네, 이걸 다 한 다음에 면접이 저 끝에 있는 건데 네. 면접 강의 이때 버린 거예요. 거꾸로 순서가 됐구나. 네, 지금은 다 알지만 그때는 취업 강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언제 뭘 해야 될지 자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이 자소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년 동안 교육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소서 강의도 하고 면접 강의도 하고 인적성 강의도 했는데 이 자소서 면접은요 전부 다 컨설팅이 들어가니까 1대1로 뭘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제가 가르치고 이제 컨설턴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도요 이 친구들이 만족을 안 해요.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인적성 강의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코칭이나 컨설팅보다는 전혀 정보를 전달하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시면. 그래서 그때 엄청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H어관과 같이 한 4년 5년 하면서 거기를 돈 버는 사이트를 만들어줬죠. 그러다가 사실은 또 외부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기는 NCS로 인해서 네. 가장 많이 알려지고. 그때 이제 삼성 사트나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공기업이 처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직업방송에서 제가 한 6년 정도 생방송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 공기업에서 NCS를 도입한다. 근데 다뤄야 되는데 작가도 그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써주겠다고. 그래서 이 2번 특집인가 3번 특집, 3번 하는 특집을 제가 원고를 써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NCS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방송에서 이걸 쓴 사람이다 보니까 NCS에서 그때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구나.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생긴 거라 사람들이 전혀 몰랐을 때 제가 처음에 그 방송을 그 인포메이션을 드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되고 결국 사트나 NCS나 거의 70%가 유사합니다. 넘어가는 것들이 어느새 나는 NCS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NCS도 요즘은 이제 공기업이 그나마 일자리 여유가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또 블라인드 채용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공부 조금 한다라고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거의 다 NCS를 준비를 하거든요. 네. 저 같은 이제 수포자들은 아예 포기를 딱 보고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포기를 하고 하는데 좀 빠르게 이렇게 배우고 있기 그렇게 빠르게 배워가지고 가르쳐 줄 정도가 되니까 그럴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듣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근데 항상 저는 이제 이거를 배우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통 가르치시는 분들의 함정이 뭐냐면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쳐요. 네. 근데 사실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거 가르쳐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까를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포자 같은 경우도 근데 공기업은 가고 싶은데 난 네. 수포자라서 아예 접근을 못해 라고 한다면 수학만 해결해주면 되잖아요. 네. 그럼 수포자가 그러면 수포자는 이걸 수학이 100점이라면 100점을 맞을 생각 말고 60점 받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연구해보자 이거죠. 대신 그러면 이제 언어나 그런 쪽은 잘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60점 받는 건 쉽단 말이죠.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이거에 집중해. 이건 그냥 외워.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학생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역시 보통 강사들은 저 같은 강사들 전달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정확한 정보 전달에서는 그런 것들이 딱 논리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이 어떤 인재가 좀 취업에 잘 성공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드시는지요? 인재가 취업에 성공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취업의 어떤 과정들이 과연 인재를 뽑는 그런 과정인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과정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 실제로는 우리가 일을 해봐야지 일머리랑 또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공부는 지지를 못하는 애가 회사에서는 또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의 경우가 사실 더 많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인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솔직히 얘기하면 네네. 지금의 선발 과정에 정말 공정하고 인재를 잘 뽑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죠? 사실은 저도 채용을 워낙 많이 했는데 진짜 어렵다. 내가 잘할 것 같다라고 했던 친구는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연봉도 더 줬는데 못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학생이어도 그러니까 정말 소설 이런 거 자기 글을 정말 기깔나게 쓰는 애가 있는데 자소서는 얘가 떨어져요. 네. 뭐 이런 거 면접 그건 만나면 장난 아니야. 얘한테만 막 집중하고 우와 대단해 했는데 면접 가면 떨어져요. 너무 짧은 시간으로 판별하기도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뭐 10분, 20분 보고 면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얘보다 이 사람이 우수한 인재다라고 판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형이에요. 전형 자체가. 그럼 이런 거죠. 수능 같은 경우에는 딱 자기가 전교 1등이요. 감기 걸려서 막 콜록콜록 되더라도 그냥 시험을 봐도 그 전교 10등은 해요. 아무리 컨디션이 나빠도.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실력을 이렇게 판별하는 것들은 자기 실력이 갖춰져 있으면 그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어디선 됐다가 어디에선 바닥이었다가 천차만별. 작년에는 거의 마지막까지 가는데 올해는 서류도 안 되고 같은 곳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약간 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운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권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일단 사야 돼. 많이 사야 돼요. 많이 사야 돼. 많이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 여긴 내가 떨어질 것 같아 라는 것도 지원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붙어도 안 다닐 것 같아. 여긴 붙어봤자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지원하고 그거는 붙은 다음에 고민하시라는 거죠. 미리 맞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래서 쫙 지원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선택권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거를 그냥 난 여기가 될 것 같아. 여기를 그러면 죽어라 여기 하나만 노려 라고 해서는 대학처럼 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운이 작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많이 지원하는 게 최고로 네,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아닐까. 연애도 한 사람한테만 여러분 목숨 건데 나중에 상처받고 죽고 싶습니다. 세상에 모든 걸 연애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으로 알고 있는데 사모님이 뭐 여기 듣고 계신 거 아니야? 우리 아나님은 유튜브 안 보기 때문에 다행이네. 아니 유튜브는 보는데 제 건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간큰 발언을 함부로 할 수는 없죠. 네. 강의도 워낙 또 잘하시다 보니까 또 강사로서의 어떤 자질과 역량으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또 개인적으로도 이건 사심이 있는 질문 같네요.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가 있고, 근데 말을 잘한다고 전부 다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 결국 핵심이 제가 말씀드린 학생들은 뭐가 궁금할까? 상대가 무엇을 네. 듣고 싶어하는가. 상대가 지금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보통 다른 사람을 이해해라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하지만 청중의 니즈와 욕구를 어떻게 하면 보통 파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 말을 너무 하고 싶어서 맞아. 상대방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듣긴 듣는데 어디서 내 얘기가 들어갈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의 반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말이 들리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내가 이 사람 내가 가르쳐야 되는 대상이야. 그러면 내가 가르쳐야 돼 라고 생각하기 그 때문에 대상으로만 네. 생각하게 네 말은 내가 들을 필요가 없지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든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언제 끝날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쉽게 들리지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이야기여서요.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여러분 고객과 접점을 계속 찾아야겠습니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내가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나는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러니까 계속 내가 같이 가르쳐야 만나. 돼. 네. 이게 아니에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객이고 네. 이 사람은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조금 다를 거야. 이 네. 고객의 말이 들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르칠 때는 학생들은 내 밑이다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객한테는 고객님이 원하는 게 뭐지? 이를 자꾸 이제 항상 들어야 되잖아요. 들으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마음을 그렇게 가지시면요 이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객이라고 표현하신 게 되게 좋은 말씀. 고객님, 고객이 아닙니다. 지금 대학 교수로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여대시더라고요. 저 여대는 못 해봐가지고 부럽습니다. 대학 교수는 어떻게 되신 건지, 대학 교수가 또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대학을 이제 처음에 박사까지 했는데 박사 논문을 못 쓰고 수료한 상태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박사까지 한다는 건 대학에 이제 취업을 하겠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제 필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필드 경험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된 건데요. 네.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교수가 안 된 거죠. 오히려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한 사람들은 점점점 그게 어려워지잖아요. 그쵸. 대학 나이가 들수록 고 더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뭔가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학문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오히려 필드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추는 어떤 것들을 퍼포먼스를 자꾸 보여주면 그럼 어떤 형태로든 교수를 꼭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연결될 접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다양한 방식의 부분들이 있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일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파트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프로 지식 탐험가 이 시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낱낱이 노하우들 여러분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다음 3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아유.